이 악물고 죽도록 공부해서 천하대 가라. 요즘 최고의 시로 떠오른 드라마 공부의 신. 너희들 인생의 전환점이 눈앞에 있다. 공부하는 탐을 쌓은 꼴찌들의 명문대 도전들이 그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공부를 해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비단 드라마 속 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부의 신이 존재한다? 만년 꼴찌에서 탈출, 명문대에 입학하며 공부의 신으로 거듭난 남자가 있다. 진짜 믿지 않았어요. 세상은 진짜 아무도 못해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거기다 이번에는 사법시험까지 합격하며 기적을 이뤘는데, 과연 그는 누구일까? 독점이었거든요. 죽도록 공부만 했다고 들었어요. 그동안의 공부 비법은 잊어라. 진짜가 기다린다. 공부를 못하는 악순환을 끊어라. 여러분도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다 단기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만년 꼴찌가 공부의 신으로 거듭나게 된 걸까? 일단 주인공부터 만나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부의 신 이종훈, 그의 숨은 공부 비법을 공개한다. 대학도 졸업하기 전 사법시험에 합격한 종훈 씨. 확인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사실 발표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핸드폰을 켰는데 이제 문자가 막 오는 거죠. 축하해요 뭐 이렇게 해서. 눈물이 나오고 막 손이 막 떨렸어요. 가슴이 막 떨리고 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꼴찌만 하던 그가 명문대에 입학하고 졸업 전 사법시험까지 합격했다. 도대체 그는 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걸까? 얼마나 놀란 주지 아니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야. 야구 그만둔다 그랬을 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것은 야구 때문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오직 야구가 전부였던 종훈 씨. 그러나 그의 꿈만큼 키는 자라지 않았고 결국 야구를 그만두고 공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야구를 안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다면은 지금의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끈기라든가 아니면은 승부욕이 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에게 있어 야구란 인생의 첫 실패이자 끈기를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우리는 그가 야구를 했던 모교를 찾아가 봤다. 야구로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아쉽고 안타깝지만 저는 꼭 어떤 방법이라든지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적을 확인해 봤다. 그 당시 3학년 올라왔을 당시에는 바닥이죠. 중학교 1학년서부터 다시 했습니다. IM 보이스 다시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기에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 지금부터 공부의 신 이종훈의 공부 비법을 파헤친다. 내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영어 수학책을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기초를 밟아 나가니까 성취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문제 해결이 되니까. 모든 공부는 기초가 중요한 법. 냉정하게 나의 수준을 파악해 기초부터 시작. 쉬운 문제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라. 일주일 단위나 한 달 단위로 넓게 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급 조절을 하면서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가 한테도 좀 덜 했다고 해도 그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무조건 하루 단위가 아니다. 너무 세세한 계획은 피하고 일주일 또는 한 달로 세워라. 졸리면은 쪽잠을 자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하루 15분 쪽잠으로 피로를 푼다. 단 절대 누워서 자지 말 것.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밤늦게 이렇게 피곤할 때는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덜하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강사님이 농담도 해주시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강의를 들으면은 아무래도 시간 활용을 최대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죠. 공부가 잘 될 때는 자기 공부를, 안 될 때 오히려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 한 과목만 계속하면 금방 쉽게 질리더라고요. 꼭 다른 과목으로 바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을 하면은 새로운 과목이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절대로 한 과목만 깊게 파지 말 것. 막히면 바로 다음 과목으로 패스. 이런 식으로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공부한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몸에 휴식도 필요하고 자기가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될 그런 방안도 필요한데 체육 시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 스트레스의 해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고 체육 시간에도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공부도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 법.
학교 체육 시간을 휴식과 체력 단련 시간으로 활용해라. 어디 가시나요? 아니, 도서관 좀 가려고요. 아, 또 공부하시고. 아, 왜요? 야구 대신 이제는 공부가 일상이 돼버린 종훈 씨. 다녀올게요. 네. 나와 아들. 네. 사법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아직은 대학생 신분이라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다고. 원칙은 1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무조건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휴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 동안은 무조건 집중을 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은 제가 20분을 앉아있었든 30분을 앉아있었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요.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60분 내외. 60분 공부, 10분 휴식을 통해 집중력 있게 공부한다. 궁금증을 유발해놓고 수업 시간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은 아 이게 이래서 이랬던 거였구나 이렇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본 수업 시간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고 영어를 했으면은 바로 영어를 복습을 해서 마무리를 져놓고 다른 과목을 해야지만 복습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예습은 짧게, 복습은 빨리.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 당연하지만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다. 공부의 신 이종훈의 영역별 공부 비법 대공개. 꼴찌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얻었던 그런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다 단기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꼴찌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공부의 신이 말하는 영역별 점수 올리기 비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영어 단어집을 보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문장을 해석하면서 그 문장 내에서 단어를 자기가 스스로 단어를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단어장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고 유사 단어나 반대 단어를 한꺼번에 모아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요령이 있다. 유사 단어와 반대 단어는 반드시 함께 외운다.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 예제나 아니면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기본 예제로 나온 문제들은 암기해라. 그 부분을 암기해라. 왜냐면은 암기가 되면은 관련된 문제들은 유추해서 풀 수 있거든요. 수학 시험의 대부분은 기본 공식을 이용한 문제이다. 기본 예제와 공식만 외워도 80점 이상은 보장된다는 사실. 신문이란 것은 아무래도 사설이나 이런 칼럼 이런 부분은 정규의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문을 장기간 동안 신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부분이 체득이 되기 때문에 논술이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언어 영역, 특히 비문학과 논술 시험에서는 신문만큼 유용한 참고서가 없다. TV 볼 때는 보고 또 뭐 TV가 1시간 내내 재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 책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고. 따로 시간을 내기보다는 짜투리 시간에 책을 읽고 무엇보다 평소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시험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의 신체 리듬을 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보는 당일날 8시에 일어나면은 나도 8시에 일어나고 오전에 수학을 보고 점심 먹고 영어하고 사회를 보면은 오전에 수학 공부를 하고 점심 먹고는 영어 공부를 하고 사회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리듬에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시험 당일날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 쓸 부분이죠. 시험은 흔히 실력과 운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험 운이란 곧 그날 컨디션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리 시험 스케줄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든 마음만 먹으면 성취할 수 있다. 바로 종훈 씨의 신조이다. 기적은 여기서 시작됐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고비만 넘기면은 누구든지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공부를 못하는 악순환을 끊어라. 그런 말을 해줘요. 종훈 씨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을 되새기게 되는데요. 노력은 꿈을 이루게 한다는 한마디. 그 어떤 명언보다도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사실 누구나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는 노력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여러분도 자신이 정한 목표 그리고 희망을 위한 노력의 첫걸음 지금 내딛어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 모릅니까? 공부 못하는 거? 정의,
숭고한 사랑, 양심 이런 마법들은 이거나 먹으라 그러십시오. 지금 보신 장면은 드라마 공부의 신에서 국어 강사가 가르친 공부 비법입니다. 이렇게 공부 비법을 가르친다는 내용의 드라마 공부의 신이 요즘 단연 화제인데요. 꼴찌를 단시간에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등장하는 갖가지 공부 비법들. 10대 자녀와 그들의 학부모를 함께 TV 앞에 모이게 하는 드라마 속 공부 비법들은 과연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단시간에 수능 점수를 올리게 하는 놀라운 힘, 정말로 존재하는지 리얼스토리 묘에서 검증해봤습니다. 2010년 최고의 이슈. 꼴찌들의 공부 반란을 다룬 드라마 공부의 신. 만년 꼴찌, 막장 병문고. 공부는 관심도 없는 아이들 앞에 냉철한 변호사 강석호가 나타나는데 완전 꼴찌들을 천하대에 입학시켜라. 과연 그들의 눈물겨운 인생 역전은 이루어질까? 출창 상똥통학교를 알아줬거든. 공부뿐이다. 선생님의 손. 여기에 걸려들었다 하면 명문대 합격생으로 만들어버리는 마이다스의 손 아닙니까? 선생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학은 필요 없다. 천하대! 오로지 국립천하대뿐이다. 국영수 완전 정복을 위해 모인 특별반 선생님들. 그들이 공개하는 특별한 공부 비법들은 드라마보다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무섭지? 그러나 이슈가 되는 만큼 그에 따른 논란도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 강사들이 밝히는 드라마 속 공부 비법의 비밀. 공부 비법 존재합니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를 유발한다. 그래서 나한테 집중을 하게 만든다. 얘 목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비법이 있다면 공부 못할 사람이 없죠.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시 방식하고요.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 같아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 드라마 공부의 신 속 공부 비법들. 그 효과에 관한 진실은 무엇일까? 제1교시 언어 영역. 붙이죠. 붙이고 나서 정답을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언어 영역의 고득점을 보장한다. 문명 선생. 언어 영역의 천하장사 이만기 선생. 공부 비법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일단 하나는 지문 분석 능력, 두 번째는 문제풀이 사고 능력, 세 번째는 시간 분배 능력이 있습니다. 시험 종료 10분 남겨놓고 이토록 무식하게 긴 지문을 만났다. 시간은 가고 똥줄은 탄다. 이럴 땐 침착하게 첫 문장과 끝 문장으로 간을 보십시오. 비문학 지문은 항상 이절면서 비문학 지문은 항상 첫 번째 것과 끝이 중요합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콘서트에 간다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가수는 어디 나와요? 항상 요 맨 뒤기 때문에 우리가 맨 뒤만 잘 봐도 거의 모든 지문이 풀려서 문장의 처음과 끝을 주목하라. 정답이 숨어있다. 일리가 있는 것도 많아요. 언어는 비교적 현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문제를 먼저 보라라든가 아니면은 글의 독해 능력이 우선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문제를 풀 때는 문들을 먼저 보고 보기와 답지를 통해서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시문을 통해서 출제의 의도에 맞는 출제의 근거나 아니면 정답의 근거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를 먼저 읽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라. 그리고 마지막 비법은 주인공과 여러분의 생각을 동일시해봐라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일시한 그것을 갖다가 뭐한다? 감정을 이입해봐라. 언어 영역을 풀 때는 다중인격자가 돼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예문에 튀어나왔다고 반가워서 덥석 물어버린 짓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그들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문학임은 내가 저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점만 생각하면 모든 게 시적, 거리, 어조, 문체, 정서, 뭐 함수적 의미, 상징적 의미 한 방에 그냥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주인공의 입장이 돼서 문제를 푼다. 그 순간 정답이 보일 것이다. 2교시 수리 영역. 잘 들어라. 골백번 풀어도 도통 모르겠는 아리까리한 문제들은 풀이를 외워. H 나오지? 시작점 A의 2분의 1. 재미없는 강의는 가라. 수리 영역의 차길령 선생. 때는 그만큼의 10배의 고통을 가지고 계속 든든하게 땅을 굳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개념 학습이 수리 영역계의 카리스마 박승동 선생. 이 결과 이 사이에 어떤 반드시 한 번이라도 완강을 해보세요. 기본기 없는 수리는 없다. 박숙녀 선생.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에서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수학을 뭐 창의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해력 과목이라든가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수학은 외워야 되거든요. 모두 쓰레기 밥통들만 모였구만. 머릿속에 공식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라. 모든 수학 선생님들의 공통점인데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 충실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익히지 않고 우리 학생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기본 한번 쓱 내용 한번 싹 읽어보고요.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나쁜 공부 방법이에요. 기본 공식을 반사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라는 공을 쳐낸다. 자, 간다. 루트 곱하기 루트 3. 루트 15 곱하기 루트 5. 문제 패턴과 답을 머릿속에 저장했다 끄집어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처리 능력과 스피드를 확실히 몸에 새겨.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각 개념, 이 단원별로 어떤 개념이 있는데요. 이런 개념에 따른 그런 대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대표 유형들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은 반드시 외우고 개념과 함께 문제까지 익혀라. 비법이랑 요령이 있죠. 왜냐면 그 수학을 잘하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건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본인이 수학 문제를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척척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저희가 결국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수리 영역은 100분의 30문항을 풀어야 합니다. 즉 3.3분의 한 문제씩을 해쳐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 문제당 풀이법을 생각해내는 시간이 1분이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분명히 그 안에 계산 실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계산은 집중력 싸움이다. 계산 실수를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점 받을 수가 없어. 순간 집중력을 좀 굉장히 길러야 되고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를 할 때 그 스탑워치를 놓고 시간 재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분배에 유의하고 반드시 검토하라. 단순하게 시험만 잘 봐야 되겠다 하면요. 수능 시험 잘 보는 비법이 있습니다. 출제 기간, 수능 출제 기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했던 그 유형만 올바르게 익히면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똑같은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수학 스피드 마스터의 비책. 적집게 문제 50선이다. 수능 시험을 어디서 누가 출제하는가, 무엇을 보고 출제하는가 안다면은 그 출제하는 분들이 보는 걸 가지고 공부하면 되고 출제하는 기간에서 과거 출제했던 문제 유형 패턴만 익히면 됩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내신하고 이 모의고사하고 수능하고 점수가 전혀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과거 출제 유형을 철저히 분석하라. 그리고 마지막 관문 외국어 영역.
온 국민이 유치원 때부터 배워온 영어. 영어를 잘하기 위한 공부 비법은 무엇일까?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시적이다. 영어로 조금 수능 능력 수학 공신의 끝을 말한다. 외국어 영역 조우정 선생. 영어는 내 손 안에. 외국어 영역 로즈리 선생. 자, 수능 외국어 영역 50문항 중 듣기는 17문항, 무려 34%. 듣기의 산을 넘는 방법. 수능 외국어 듣기 34점을 반드시 확보하시려면 매일 30분만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습하실 때는 1.2에서 1.5배속 정도 스피디하게 더 빠르게 들으시는 거.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평소에 해두시면요. 실전에 수능장 가면은요. 모의고사 볼 때나 수능시험장 가면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How are you feeling? 이렇게 체입이 늘어지게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매일 꾸준히 듣고 재생 속도를 높여라. 예를 들어 3,800여 개의 단어가 있다고 치면 그것들을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외우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당신이 정말 안 외워지는 걸 노래하는 방법에 뭐 랩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연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mp3 요즘에는 많이 있으니까 그거 무한 반복으로 많이 듣는다든가 기본적인 방법적인 것들은 학생들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 외워라. 독해하는 것도 쩔쩔매는데 사흘 동안 영작을 어떻게 마스터해요? Don't worry.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요. 33문제를 그 시간 안에 그 지문 안에 모든 문장을 한 번씩 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면 정답률이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아주 턱도 없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글의 큰 구조를 투시하고 그다음에 주제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능력, 즉 문제 해결에 치명적인 단서가 들어있는 그런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능력, 이런 거를 배양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글의 구조를 크게 보는 눈을 길러라. 처음부터 아예 생각하지도 마. 못한다고. 이런 꼴찌들의 대반란을 위해 드라마 공부의 신에 등장하는 각 과목별 공부 비법도 놀랍기만 한 비법들. 그렇다면 드라마에 나오는 공부 비법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리얼스토리 묘 제작팀과 교육 전문가가 함께 특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1교시 국어부터 들어갑니다. 특별히 즐기시는 와인 있으십니까? 글쎄요. 손님께는 블루고뉴산 피노누아르가 어울릴 것 같은데요. 국어 선생님 이은유. 깊고 오묘한 향이 주체할 수 없는 오만과 독선을 정화시켜주죠. 내가 교단에 복귀하게 되면 말들이 좀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절 믿으세요? 선생님의 실력을 믿습니다. 누구세요? 언어 영역을 담당하실 이은효 선생님이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풀립 언어 6등급, 나현정 7등급. 서로 모릅니까? 공부 못하는 거? 정의, 숭고한 사랑, 양심, 이런 마법들은 이거나 먹으라 그러십시오. 좀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일 거예요. 특유의 무표정과 툭툭 던지는 말투, 상대방의 천국을 찌르는 언어 유희의 달인. 무식한 암기입니다. 재밌는 공부법이 있으실 줄 알았어요. 그래요?
낚인 겁니다. 시험 종료 10분 남겨놓고 이토록 무식하게 긴 지문을 만났다. 선생님의 독특한 표현력과 함께 전달되는 비법들. 이럴 땐 침착하게 첫 문장과 끝 문장으로 간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첫 단락과 끝 단락을 재빨리 훑으면 글의 핵심을 찾을 수 또 있습니다. 못 찾으면요? 엿대는 거죠. 특별한 공부 비법을 전수하러 온 국어 강사가 무언가를 강조합니다. 비문학 독해 비법 첫째. 지문에 딸린 문제를 먼저 읽는다. 그동안 지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문제를 읽는 게 보통이었는데 방법을 달리하라고요? 자, 오늘 실험에 참여할 고등학생들이 등장합니다. 1단계, 학생들의 언어 성적 평균을 같게 하여 실험군 A와 실험군 B로 나눕니다. 2단계, 그들 앞에 시험지를 배부하고요. 3단계, 실험군 A 집단은 지문을 먼저 보게 하고 실험군 B 집단은 문제를 먼저 보게 합니다. 드디어 시험 시작.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지문을 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난 뒤에 문제를 봐야 되니까 약간의 시간은 더 걸리는데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침착하게 잘 풀려면 그 방법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알고 지문을 읽으니까 더 이렇게 답이 눈에 딱 보이고 일단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시간도 아끼고. 내가 먼저 무엇을 봐야 되는지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고 그 단어를 가장 집중해서 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칠 년 동안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세세히 살펴보니까 지문을 먼저 읽든 문제를 먼저 읽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단지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 심리적인 부분일 뿐이에요. 지문을 먼저 보는 친구들은 먼저 그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이제 배경 지식 같은 걸 먼저 취한 다음에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데 어떤 바탕을 먼저 두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를 먼저 보겠다는 친구는 빨리 먼저 공격적인 자세로 문제를 먼저 맞히겠다, 문제를 빨리 풀겠다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지문을 먼저 본다든가 문제를 먼저 본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교시 영어 편입니다. 손님 오셨습니다. 예. 에어로빅 강사 출신의 영어 선생님 앤서니 양. 아무데나 강의 나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안하신 특강료 드리겠습니다. 늦었습니다. 미스 차기봉 선생 부탁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 영감이 부탁했나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답지 않은 튀는 복장, 초구에게 수업료를 받는 초특급 강사 출신의 영어 선생님. excuse me. 아, 예, 어머님. 몇 학년 어머님? 아버님이시네요. Father? No, 솔로. 반갑습니다. 앤서니 양입니다. 그냥 앤서니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영어는 절대 공부가 아닙니다. 영어는 재미있는 노래이고 음악이고 답이 뭘까? 댄스입니다. Everybody stand up! Stand up! 자신만의 특이한 수업 방식을 고수. 그 방법은 독해할 때 사전을 찾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어떤 기적?
수능 영어 스타일 삼총사는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공부하면 집중도 흐트러지고 산만해서 공부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실험을 위해 현직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어 강사의 자문을 받아 난이도 있는 영어 단어 50개를 선정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면서 외우는 A집단과 조용히 쓰면서 외우는 B집단. 이제 본격적인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시험 결과는 어떨까요? 조용히 외우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금방 까먹어요. 근데 소리내서 외우면 제가 말하는 게 들리니까 좀 더 오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쓸 때보다 말하는 게 더 머리에서 생각도 잘 나고 더 잘 될 것 같아요. 계속하면.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해서 그 소리를 본인 귀로 듣고 그거를 또 말하고 이렇게 감각을 순환시켜서 하는 방법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고 노래하면서 외우는 게 우리 뇌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 뇌파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활동이 이제 바탕이 된다거나 From school, being sick, I was absent. 그럼 실제로 우리 뇌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뇌파 검사기로 볼까요? 우리 뇌 지도를 보면 학습과 관련된 기억이라든지 이런 인지적인 것들은 주로 이제 전두엽 쪽에서 관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체감각 영역이라고 하는 SMR 쪽에 영역이 있는데요. 그쪽을 많이 자극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주의력과 관련된 SMR파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두엽 쪽에 이제 베타파가 활성화돼서 학습과 관련된 그런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국영수 과목 가운데 마지막 시간, 수학을 살펴볼 텐데요. 다음. 무서운 회초리를 드는 고전 방식의 엄한 선생님. 수학 선생님 차기봉. 안 한다고 했지. 선생님. 말했지. 꼬맹이들 기천명을 공짜로 가르칠 망정 머리 굵은 놈들 대학 넣으려고 가르치는 짓 안 한다고. 왜입니까? 전설적인 수학의 신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내놓고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까? 안 한다면 안 하는 줄 알지. 웬 말이 그리 많아. 내 교육 방식은 통하지 않아. 고닥다리.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손 여기에 걸려들었다 하면 명문대 합격생으로 만들어버리는 마이다스의 손 아닙니까? 선생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방식이 옳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주입식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다. 이 사상을 절대적인 정의로 존중하겠나? 존중하겠습니다. 수학의 신으로 불렸던 차기봉 선생님 등장. 누구예요? 대한민국 입시계 전설적인 수학의 신 차기봉 선생님. 기봉? 차기봉을 쓰다. 수학이란 게임이다. 주기성이 있는 모든 문제는 나머지라는 효율적인 사고법으로 푼다. 응용 문제는 긴 문제부터 푼다. 풀어. 죽어라고 풀고 또 풀어. 수학이란 스포츠다. 수학도 해답이라는 결과를 찾아내는 게임이야. 일단 뭐가로 던져준 힌트인 걸 왜 두려워하니? 문제가 길다고 피해가는 회초리를 손에 든 강압적인 수업 방식. 그만큼 강력한 수학 비법 설파. 아리까리한 문제는
친구들에게 직접 가르쳐봐. 문제를 설명하다 보면은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그 문제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 모르는 문제인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것.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정해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으로 나뉘어서 모르는 부분을 공부합니다. 한 집단은 친구들과 서로 설명해가며 공부를 하고 한 집단은 선생님께 물어가며 공부를 합니다.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완벽하게 이해했을까요? 저 혼자 공부할 때는 모르는 문제는 거의 답지를 보는데 이번에 실험하면서 토론했는데 그때는 친구하고 같이 푸니까요. 기억에 많이 남고 잘 푼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좀 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토론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한 20점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금방 발견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치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 비법의 명쾌한 정답은 없겠지만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비법을 알고 선택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각자의 몫이 아닐까요? 지금 들리는 소리를 여러분은 알아들으실 수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화면에 비칠 이 숫자들을 여러분은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더하실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들리지 않고 또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만나볼 이 아이들에게 있어선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하네요. 과연 어떤 아이들일까요?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타고난 재능으로 어릴 적부터 천재라 불리는 아이들. 6,700. 156이면 상위 0.01%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아주 천재급이죠. 그렇지만 수많은 영재 중 천재로 성장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인데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입시 문제가 정말 아주 크잖아요. 복잡하고. 신동은 많았지만 천재는 없었어요. 신동, 영재, 천재. 과연 이들은 타고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리얼스토리 묘에 날아든 제보 한 통 인간 계산기가 있다. 그 주인공은 숫자를 자유자재로 갖고 논다는 올해 8세의 암산신동 전민석군. 얼마나 계산을 잘하기에 인간 계산기라고 불리는 걸까? 궁금증을 안고 민석이를 만나러 가보았는데 또래 친구들이 열심히 주판을 놓으며 어려운 계산 문제를 푸는 것에 비해 민석이의 손에는 달랑 연필 한 자루뿐. 주판도 없이 눈으로 보기만 했을 뿐인데 곱셈 문제 계산을 척척 순식간에 답을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암산신동, 보는 즉시 듣는 즉시 계산이 술술 된다고 하는데 100일로 360원이에요. 넣기로 470원이에요. 216원이에요. 603원이에요. 891원이에요. 과연 민석이는 듣고만 있어도 이 길고 긴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2,720. 2720 정답이다. 4,986원이요. 세 자리수에 이어 이번에는 네 자리수 암산을 해봤다. 넣기를 3,047원이요. 보통 사람들은 숫자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 덧셈과 뺄셈이 섞인 계산 문제를 듣는 즉시 푼다는 사실이 보고 있어도 믿기 어려운데 758원이면 26,153. 문제가 끝나기 무섭게 답을 말하는 민석군. 그 거침없는 대답에 선생님도 놀란 눈치인데 역시 암산신동답게 정답. 머릿속에다가 주판을 그려놓고요. 암산을 하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민석이의 실력은 전국 암산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이미 검증받은 상태다. 민석이의 엄마가 이러한 암산 실력을 발견한 곳은 다름 아닌 동네 마트라고 하는데, 장을 보는 엄마를 쫓아다니며 물건 계산을 하기 시작한 민석. 이제는 정해놓은 예산에 맞춰 엄마가 장을 볼 수 있게 바로바로 계산을 하며 알려준다고 한다. 오늘의 장보기 예산은 3만 원. 과연 오늘 살 물건의 합계는 얼마나 될까? 바코드를 찍는 동안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데 그 합계는 21,890원. 21,890원. 1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정확하다. 근데 똑똑해요, 얘가. 잘 맞추고 웬만한 어른보다 훨씬 낫죠. 그렇다면 암산신동 민석이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단계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 실시간 암산에 도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숫자들을 바로 더해 답해야 하는데, 긴장한 표정의 민석, 과연 실수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을까? 6,705. 6,705 정답이다. 두 번째, 계산기를 무기로 민석이와 대결. 민석이하고 계산기하고 하면 계산기가 좀 힘들걸요. 계산기를 능가한다는 믿기 힘든 말, 과연 그럴까? 369원이야. 470원이야. 계산기를 능가한다는 믿기 힘든 말, 과연 그럴까? 덧셈과 뺄셈이 섞인 복잡한 숫자들이 쉴 새 없이 불려지기 시작하자 점점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가 느려지는 제작진. 태연한 민석과는 다르게 제작진은 숫자 버튼 누르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결과는 358. 제작진은 숫자를 놓치는 바람에 중도 포기. 정확히 답을 맞춘 암선왕 민석이가 이겼다. 세 번째, 일시,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억소리라는 숫자를 모두 더하는 게 마지막 테스트. 시작. 아무리 암산 신동이라고 하지만 8세 소년이 풀기에는 무리수. 과연 민석이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모두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눈으로 숫자를 따라 읽는 것과 동시에 계산 완료.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답을 적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과히 컴퓨터보다 빠른 인간 계산기라 할만하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암산이 끝났다. 10억 단위 숫자를 계산한 시간은 단 41초. 민석이가 적은 이 길고 긴 답, 역시 정답이다. 앞으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고 싶다는 민석.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이 수학으로서는 제가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데까지는 끝까지 제가 밀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뭐 너무 유별나게 이렇게 뭐 키우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장영주, 천재 피아니스트 임동혁, 이에 버금가는 천재 음악가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업적이 뛰어난 그런 중고등학생들 한 20여 명, 천재급이라는 학생들의 걸 샅샅이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이 학생처럼 음악 지능이 거의 그 100분위 점수로 100이 나오는 학생은 처음 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꼬마 쇼팽이라 불리며 작곡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11세 김우람 군. 4세 때부터 피아노의 음계를 정확히 치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수준급의 피아노 연주 실력까지 갖춘 작곡 영재 우람. 7세 때부터 클래식 작곡을 시작, 탁월한 천재성을 발휘하며 현재까지 작곡한 작품만 무려 40여 곡이 넘는다. 놀라운 사실은 작품의 수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악보 기본법을 가르쳐준 적도 없었고, 뭐 마디를 그리는 거 이런 어떤 전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그냥 악보를 보고 이제 혼자 습득을 한 거죠. 우람이의 이런 놀라운 재능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일취월장, 하루가 다르게 천재성이 빛을 발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하긴 하는데요. 또 특별하게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나거나 악상이 떠오르거나 그럴 때도 작곡을 해요. 이 곡은 우람이가 9살 때 작곡한 베토벤을 위하여란 작품이다. 베토벤 생애에 관한 책을 읽고요. 위인전을 읽고 베토벤이 귀도 안 흔들리고 불쌍한 삶을 살아서 베토벤을 위하여 쓴 곡이에요. 그렇다면 우람이의 작곡 실력은 어느 수준일까? 서울대 장정희 교수에게 작품평을 의뢰해보았다. 작품 감상이 모두 끝난 후 우람이의 나이를 밝혔다. 11살이요? 네. 11살에 작곡을 공부하지 않고 이 정도 썼다. 상당하네. 이 정도 같으면 아주 천재급이죠. 작곡을 공부하지 않고 7살에 이 정도 곡을 썼다는 것은. 쓸쓸한 가을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피아노 선율이 단 30분 만에 만들어진 곡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인데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이름 높일 꼬마 작곡가 우람이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이 소리의 정체는 바로 속청인데 영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뇌 발달법이다. 빨리 듣기에 재능을 보이는 속청의 귀재 7세 엄지은 양. 3배속 준비 시작. 소리 풀 듣고 말들이 뛰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따라 오래된 하하,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힘든 내용을 척척 받아 적는데 3배속으로 빠르게 들린 소리를 듣기 위해 집중을 하다 보면 기억력과 주의력이 개발된다고 한다. 속청을 꾸준히 연습한 지 1년, 그 학습 효과는 놀라운데. 아깝다. 어떻게 들려? 느리게. 느리게 들려 그게? 네. 속청의 소리가 느리게 들린다는 지은. 그렇다면 처음 속청을 대해보는 제작진은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 지은이와 대결을 해보았는데 열심히 듣는 제작진. 하지만 두 번째, 조금 쉬운 내용으로 빨리 듣기에 다시 도전을 해보았다.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면 일반인도 맞출 수 있다는 속청. 그렇지만 문장이 아닌 단어만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문제를 맞춘 속청의 귀재 지은에 비해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제작진. 그렇다면 빨리 듣는 훈련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속청 중에는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뇌파 변화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속청 전후의 뇌파를 비교하기 위해 일단 평상시의 뇌파를 측정한 후 3배속의 소리를 들으며 다시 뇌파를 측정. 집중력과 기억력의 뇌파 활동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 분석해보았다. 속청을 진행하는 동안에 평소보다 뇌의 그 활동량이 월등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거는 그 속청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그 뇌파인데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훈련 전에는 그 속청을 하고 있기 전에는 없던 그 이런 특이한 뇌파가 여기에 이렇게 계속 쭉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이 뇌파 대역은 그 주의 집중력 뇌파 대역이에요. 지은이 나이는 지금 7살이지만 뇌 발달 정도로 보면 12살, 13살 정도의 그런 뇌 발달 상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어른 못지않은 열정과 실력을 갖춘 아이들. 흔히 천재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한다. 신동으로 불리는 아이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먼 훗날 꼭 천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예전에는 IQ가 200에 가깝다거나 코올리기가 미적분을 척척 풀어낸다거나 아니면 천자문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면 그것을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선수나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에게 천재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처럼 요즘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 얼마만큼의 열정을 투자하는지가 오늘날의 천재를 만드는 것 아닐까요?